자, 지금부터 화성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소진 예방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한국웃음연구소 이요셉 소장님의 힐링 프로그램 웃음치료로 진행이 됩니다. 강의는 약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며 강의 종료쯤에 만족도 조사 주소를 개별 메시지로 전달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까지 마치셔야 출석이 확인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육에 앞서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님이신 이재현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잠시 듣고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현 민간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화성시 읍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원님들 잘들 계셨죠? 원칙상은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힐링 프로그램 가족 공예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대면이 안 되는 관계로 힐링 프로그램 가족 공예를 생략하고 우리 줌으로다 이렇게 하게 됐어요. 협의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진지 예방 교육 1차 오늘은 웃음 치료 이렇게 줌 화상 회의로다가 하게 돼서 미안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6일 날 144명이 참여를 하시고 2차는 이제 10월 29일 날 157명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오늘 아까 이제 그 멘트 해주신 김 사장님이 웃음치료연구소의 이여섭 소장님이 좋은 힐링 그 웃음을 선사를 하실 것 같으니까 아무쪼록 오늘 참여하신 분들 화상에 서툴러도 그래도 잘 이여섭 소장님의 말씀을 잘 듣고서 웃음치료의 힐링을 좀 하는 그 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골에서는 벼베기 행사가 한창 중에 있고 그러니까 그분 우리 그런 농사 일에 바쁘신 의원들도 빠른 그 추수를 해주시고 우리 함께 참여해주신 우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체 의원님들 코로나19 위기를 하루속히 잘 벗어나셔서 극복하셔서 일상생활이 하루속히 빨리 돌아오는 거를 희망하면서 오늘 웃음치료 소진지 예방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을 해주신 이재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그럼 한국웃음연구소 이요셉 소장님을 모시고 힐링 프로그램 웃음치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박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1시간 20분 정도 또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도 풀고 또 이 웃음을 통해서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웃음 치료를 원래 한 지 25년째가 되었습니다. 저의 전문은 그 우울증, 또 불면증, 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웃음 치료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게 웃음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힐링이라는 힐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힐링이 뭐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힐링은 점을 찍는 거다. 그래서 힐링을 안쪽으로 점을 찍게 되면 헐렁해질 때 힐링이 된다. 또 밖으로 점을 찍게 될 때는 할랑해질 때 힐링이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즐겁게 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 그런 힐링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런 또 몸도 건강하게 하고 또 스트레스 없애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웃음 치료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 힐링할 수 있는 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이 퀴즈를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한번 이 퀴즈를 내봤습니다. 내봤는데 실제 이 퀴즈를 맞추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것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10만 번은 봤을 거예요. 10만 번 이상. 어떤 분은 이렇게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은 100만 번도 봤겠죠. 그만큼
오랫동안 많이 봤던 문제니까 맞추기 쉽겠죠.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보게 되면 자동차가 이렇게 서는 위치가 있습니다. 어디 쓰냐면 그렇죠. 횡단보도 앞에 딱 서게 되죠. 횡단보도 앞에 서게 되면 특별히 교차로 사거리잖아요.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이 위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횡단보도는요, 교차로가 아닌 4차선이, 교차로가 아닌 곳에는 3개가 있고요. 색깔 3개. 색깔 3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뭐 주황도 있고, 초록도 있고, 빨강도 있고. 근데 사거리는 뭐냐면 좌회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면 끄떡끄떡 해주십시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0만 번은 봤겠죠. 아무리 안 봐도 10,000번 이상은 봤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왼쪽부터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가 문제입니다. 제일 왼쪽부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사거리 차로 가다가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앞에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신호등에는 색깔 3개와 좌회전 화살표가 있는데 과연 왼쪽부터 순서상이 어떻게 될까요가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진행해 봤어요. 근데 문제를 내게 되면 맞추는 확률이 100명이라면 3명이 안 돼요. 3명이 안 돼. 거의 한두 명 정도 거의 잘 못 맞춰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10,000번, 50,000번, 100,000 번, 수십만 번 봤던 이 문제, 운전하시는 분은 굉장히 맞던 문제지만 한번 맞춰보세요. 왼쪽부터 뭐가 될까? 왼쪽부터 저 오늘 답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빨간색, 그 다음에 주황색, 그 다음에 좌회전 화살표, 초록색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초록색, 이 4가지가 됩니다. 빨강, 주황, 좌회전 신호등, 그 다음에 초록색. 이게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봤던 거지만 이 문제를 내게 되면 거의 잘 못 맞춘다는 거죠. 내가 많이 봤다고 해서 그것을 알거나 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행복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웃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많이 봤고 익숙했지만 실제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아는 경우하고는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 들어봤잖아요. 그 탈무드에 이 질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빨강, 주황, 좌회전 화살표, 그 다음에 초록이지 왜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또 헷갈리잖아요. 뭐지 도대체? 이 정답은 뭐냐면 위험도 순이라고 합니다. 제일 우리 인체 구조상으로요. 왼쪽으로 가장 먼저 눈에 각인이 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이 뭐냐면 제일 위험한 색깔,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이죠. 제일 위험한 거 빨간색, 그 다음에 주황색, 우선 멈춤이잖아요. 그 다음에 직진하는 건데 좌회전과 그 다음에 직진이 있는데 이 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했던 이런 어떤 그 색깔 신호등의 어떤 순서가 있는 것처럼 행복도 어떤 원칙이 있고요. 원리가 있어요. 웃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당신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습니까? 라고 질문해 봤더니요. 성인들 대상으로 했더니 하루에 가장 많이 웃는 횟수가 몇 번 정도냐면 6번에서 7번 정도 된다고 대부분 말을 했습니다. 몇 번요? 그렇죠. 6번에서 7번. 그 중에 한 3번 정도는 뭐 비웃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별로 이렇게 웃지 않는데요. 그래서 언제 제일 많이 웃을까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언제 제일 많이 웃을까? TV 볼 때도 이렇게 뭐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보게 되면 뭐 킥킥거리게 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TV 볼 때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TV 볼 때 좋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코부자가 참 많았어요. 그죠? 요즘은 이렇게 코부자가 별로 없는데 그렇죠. 이거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그러니까요. TV 볼 때 근데 또 제일 많이 웃을 때가 언제냐면 인사할 때 제일 많이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고 이렇게 인사할 때 나도 모르게 미소 지인다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한번 우리 실제 그 초등학교 시험 문제들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들을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는데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남한 청년과 북한 처녀가
결혼하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내보게 되면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뭐 아이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이 아이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어른스러웠던 것 같아요. 정답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뜨거운 밤이 시작된다라고 남은 청년과 북한청에 하면 뜨거운 밤이 시작된다. 좋습니다. 친구가 교내 그림 그리기 대회에 상을 받았어요. 어떤 말을 해줘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저 친구가 교내 그림 그리기 대회 상 받았습니다. 어떤 말 해줘야 되죠? 그렇죠. 뭐 잘했다. 어이구 뭐 대단해. 어이구 뭐 수고했어. 뭐 이런 뭐 너무 멋진데 뭐 이런 말들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 보시다시피 틀렸죠. 답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두 자로요. 이렇게요. 두 자로 뭐로 적었냐면 꼬레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친구가 그림 그리기 상 받으면 꼬레라고 이렇게 틀리게 됐죠. 아이고.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알맞은 인사말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이걸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말 해줘야 될까요? 또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말 해줘야 될까요? 아이고, 뭐 고마워요? 근데 요즘 뭐 이렇게 뭘 이런 걸 다 요즘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답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안 사요라고. 안 사요. 떡팔로 온 줄 알았나 봐요. 옛날 시골에는 저는 이제 시골에 자랐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 동네 안에 한 6, 70가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 다 알았었거든요. 그냥 뭐 다 이게 뭐 집에 숟가락 숫자까지는 아닐 정도 모르지만 거의 세부적으로 알았었는데 음식 가지고 오면 나눠주기도 하고 요즘 좀 그런 어떤 그 옛날 같은 그런 정에 대한 문화가 조금 이렇게 사라지고 있어 참 많이 아쉬움도 있습니다. 한번 계속 한번 문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내봅니다. 보세요. 손으로 직접 뽑는 무슨 냉면일까요? 보통 손으로 직접 뽑는 보통 냉면 손냉면이다, 뭐 수탄냉면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역발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니까 반대가 되겠죠. 뭘까요? 손으로 직접 뽑는 답은 그렇죠. 기계냉면입니다. 손으로 직접 뽑는 기계냉면. 자, 이게 몇 학년 몇 반 밑에 보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 4반 보이시죠? 1학년 4반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정물화인데요. 좋습니다. 정물화였는데 직접 무엇을 보고 그리는 거였어요. 무엇을 보고 그리는 그림이었는데 무엇을 본 겁니다. 뭘 봤을까요? 이 아이가 이걸 맞춰보라고 하면 뭐 머리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제가 힌트 한번 드려볼게요. 직접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엇을 직접 보고 그린 그림 뭘까요? 힌트 먹는 겁니다. 아주 맛있는 거. 맛있는 게 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밥과 같이 먹을 때 맛있는 거. 그렇죠. 정답은 바로 돌김입니다. 돌김. 그렇죠. 우리 아주 내 안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아주 그렇죠. 자, 이것도 초등학교 시험 문제인데요. 다음 도형이 사각형이 아닌 이유를 써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사각형이 아닌 이유 뭐였을까요? 좀 아이답게 기브라이 적었습니다. 원래는 사각형인데 찢어졌다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도형이 사각형이 아닌 이유 찢어졌어. 우리 아이들은 참 이렇게 어떤 특별한 고정관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처럼 내 안에 있는 이 사고에 대한 이 부분들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다 하는 멋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어떤 약속을 나타낸 것인지 써봅시다 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약속을 해서 뭐 엄마가 아이한테 어떤 약속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 2학년 학생이 답을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보세요. 체면을 걸고 있다. 어떤 약속? 체면을 걸고 있다. 참 애들 생각들 참 기발하죠. 체면을 걸고 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 문제요? 3학년 문제입니다. 고장 생활의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밥을 지을 때 무엇을 땔감으로 사용했습니까? 정답은 뭐예요? 말 그대로 땔감이죠. 나무죠, 나무. 이제 나무에 대한 부분이 정답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게 아궁이라든지 이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답을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뭐라고 하면 LPG 가스라고. 옛날에 밥을 지을 때 무엇을 땔감으로.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이 난 어릴 때 보릿고개를 이야기를 하면서 난 먹지도 못했고 굶기도 했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래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들 LPG 가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상상 퀴즈입니다. 우리에 있는 어떤 생각과 뇌를 좀 더 이렇게 젊게 하는 멋진 방법들인데요. 한번 연상 퀴즈입니다. 어떤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단어와 연상이 되는 어떤 걸 한번 맞춰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문제 내게 볼게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라도 아니면 입으로라도 말씀해 보세요. 자, 간과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뭐였을까? 간, 낮잠. 간도 있고 낮잠도 있어요. 뭘까? 그렇죠? 한번 또 나올까요? 경주. 낮잠도 자고 경주도 하는 거. 벌써 이제 아셨겠죠? 거북이. 정답은 거북이 관련된 뭐였을까요? 정답은 토끼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치매 예방에 참 좋대요. 이 생각을 연상을 시키고 또 생각을 해보고 맞춰보게 되면. 자, 또 한 문제 내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수준이 있는 겁니다. 수준이 있는 건데요. 연상, 이거는 단어와 뒤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는 걸 맞춰보는 겁니다. 청으로 시작돼서 뒤에 무슨 단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뭘까요? 뭘까? 나. 뭘까? 그렇죠? 이제 좀 아시겠죠? 충. 그렇죠? 뭘까요? 도시의 이름입니다. 도시의 주자로 끝나는 도시의 이름. 청주, 경주, 나주, 전주, 충주, 제주. 우리가 주자로 끝나는 어떤 도시의 이름들 한번 더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생각과 이렇게 마인드를 하게 되면 어떤 치매뿐만 예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자, 이 꼬마애는 뭘 하고 있을까요? 이 꼬마애는 뭘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낚시하고 있겠죠. 그죠? 제가 그러면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죠. 이 꼬마애는 하는 일은 뭐냐면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을요, 이렇게 조금 바꿔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우리 행복이나 웃음도 마찬가지로 고정관념이 이렇게 깨질 때, 내가 생각까지도 못한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할 때, 이게 웃음이 나오는 것도 그런 원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요, 오랫동안 이게 기저귀 2박 3일 행복여행이라는 걸 진행해 왔습니다. 거기서 정말 많은 환우분들이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또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던 분들이 행복을 찾기 시작했고요. 또 그 자기 안에서의 어떤 그런 에너지와 그런 활력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 과정 속에. 근데 이 과정 속에 오셨던 이 원리들은 제가 이제까지 또 심리학 박사로 또 이 마음 공부도 하고 오랫동안 공부를 해보면서 인생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분은 제가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공감을 했습니다. 인생은 생각의 총합이 나의 인생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복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거고요. 우울하거나 많이 불행한 생각을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내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 볼 텐데요. 지금부터 한번 제가 이제같이 행복여행 동안 진행했던 그런 원리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십시오. 힌두의 경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네 개씩 이루어지고 또 그 반대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 불교에서는요, 우리 석가모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생각이라는 것이 내 인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은요, 부정적인 마음가짐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나타나기 생각합니다. 분노라든지 화라든지 우리가 하는 질투, 그런 스트레스들, 우리 두려워하는 거, 무서운 욕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울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리가 되겠죠. 또 실패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사랑한다라는 거. 그렇죠. 이 자신감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에너지 있게 만들어 놓는 원리들. 그래서 자신감, 열정들, 성공들, 이런 어떤 좋은 것들이 갖고 있는 열매들인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안에서 이것에 움직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관리하는 것은 뭐예요? 인생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 자,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한데요.
심리학의 거장인 윌리엄 제임스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생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생각에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고요. 이 행동에서 뭐가 나오냐면 습관. 그래서 이 행동이 반복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습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그래서 생각을 바꿀 때 행동이 바뀌어지고요. 행동이 바뀌어지면 습관이 바뀌어지고 습관이 바뀌어지면 성격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성격이 바뀌어지면 인격이 바뀌어지게 되고 인격은 또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꿀 때, 운명을 바꿀 때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뭐예요? 바로 생각입니다. 갖고 있는 내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할 때 갖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런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굉장한 거죠. 자, 생각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한 걸 한번 볼 텐데 오늘 한번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만나는 사람들을 귀인이라고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귀인이야. 내가 오늘 만날 사람이 귀인이라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제 웃음을 했을 때 제가 친하게 지냈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귀인 만났던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40년 전에 영업일을 했었대요. 가진 것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열심히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영업일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나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서 집을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말했대요. 사업 자금을 좀 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은행을 갔더니 신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융통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거래처 사장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40년 전 3천만 원을 탁 주더래요. 3천만 원. 생각해 보세요. 40년 3천만 원이면요.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면 와, 엄청난 돈이죠. 강남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샀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10억, 20억 되는 돈이죠. 큰 돈인 거예요. 엄청난 돈인데 3천만 원 딱 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사장님이 차용증 필요 없고 돈 벌게 되면 갚게 그러더래요. 아,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3천만 원, 10억을 받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오늘 만날 사람이 내가 갑자기 아이가 아픈데 수술비가 10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난 돈이 없어. 근데 내가 만났던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10억을 톡 주면서 내가 이제까지 모아놨던 돈이라고 10억을 톡 주면서 차용증 필요 없고 아이를 위해서 그 수술비를 쓰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나는 그분이 진짜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정말 정말 귀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볼 때 어떤 눈빛으로 볼까요? 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아마 정말 귀인처럼 보게 될 건 너무 고맙고요. 너무 감사할 거고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마음일 텐데 그러니까 귀한 그 마음의 에너지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내 삶 자체가 풍요로워질 거고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인을 만나는 법칙이 있는데요. 귀인은 뭐냐면 귀인이 귀인을 만난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해줄 때 타인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귀하게 보기 시작을 할 때 그래서 내가 나에게 미소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미소 짓는 것처럼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이렇게 웃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을 귀하게 대해준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귀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귀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을 다 귀인처럼 대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봅니다. 어떻게 말해보냐고요? 당신은 나의 귀인이십니다. 내가 나에게 대해서 말해보세요. 나는 귀인입니다. 내가 귀인이라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의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할 때 모든 것들이 귀하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귀인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 귀인이 모르면 다 귀인처럼 대해준다. 내 삶 속에 어떤 굉장한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 했죠. 인생이라는 것은 생각의 총합이 내 인생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마찬가지고 에너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생각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생각은 보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분의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복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행복한 말을 해요. 모든 게 짜증나고 모든 게 열받고 있으면요. 짜증난 열받는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어때요? 행복하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으세요? 즐거운 말을 해야 돼요. 인생을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기고 싶으세요? 그럼 좋다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 나는 운이 좋아. 이런 어떤 생각과 말들이 그 사람이 움직여지는데 이 말을요 바꿀 때 미소라는 이 미소 바디랭귀지가요 그 사람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가장 큰 그 바디랭귀지 언어죠. 언어 중에는 이 표정이나 신체 자세가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 때는요 내가 쓰는 그 말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당연하지. 내 삶 속에 나 좋은 일 틀림없이 일어나. 당연하지. 이런 어떤 내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할 때요 삶이 점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피터팬 아십니까? 피터팬 하늘 날기 시작하잖아요. 피터팬이 하늘 날 때는요 한 가지를 해야만 날 수 있습니다. 뭐일까요? 그렇죠. 행복한 생각, 즐거운 생각을 해야만 피터팬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요 어떤 것만 떠올려도 다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탕, 껌, 우리는 뭐 사탕, 껌에 아무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 3살, 4살, 5살 이 꼬마아이들은요 그냥 껌 하나에 그냥 과자 하나에 슈퍼마켓 우와 난리가 나죠. 비가 오면요 비가 오는 그 물 웅덩이에 가고 뛰어놀고 싶고요. 눈이 오면 와 눈이다. 정말 장난감 하나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의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늙는다는 게 뭐냐면 그게 뭐 뜻이 이게 늙은이란 뜻이 이런 뜻이래요. 늘 그런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늘 그래 변화도 없고 호기심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탄도 없고 우리가 안에서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 어린아이들은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즐거워하고 호기심 갖고 그래서 그때 아이들은요 호기심이라는 거, 감동한다라는 거, 감탄한다라는 거. 그 뒤에 다시 얘기를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사람을 생동감 있게 만들고 그 사람 안에 있어 힘 있게 만들어내는 멋진 방법이라는 거예요. 피터팬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행복한 것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삶에 놀랍고 즐거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겠죠. 조금 더 볼게요. 이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감동, 이 감탄. 한번 여러분 그냥 이렇게 동영상이지만 소리를 낼 수 없지만 그냥 따라해보세요. 이야, 우와, 우와. 이 감동할 때, 이 감탄할 때. 저는 아이가 3명이에요. 첫째 아이는 24살이고요. 둘째는 22살이고, 셋째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좀 약간 늦둥인데,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차에 뒤에 태워가지고요.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뭐, 우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때가 돌 조금 지났을 때거든요. 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막 옹알이 할 때였는데, 뭔가 싶어 이렇게 차를 세웠어요. 이 꼬마이가 뭐를 봤냐면, 막둥이가 뭘 봤냐면, 조그마한 분수대를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야, 분수대를. 조그마한 분수대. 그거 보고, 우와! 우리 안에서 그런 감동하기 시작할 때,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좋다는, 4,000배 더 강하다는 다이돌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동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오늘 웃잖아요? 오늘 웃음 배울 텐데, 웃게 되면 내 안에서의 어떤 엔돌핀, 도파민 같은 굉장히 많은 좋은 것들이 나오지만, 이 감탄할 때, 이 감동할 때, 이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그냥 저랑 따라해서 해보세요. 이야, 우와.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야, 우와 감동한다는 것을 이것은 너무 좋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어떤 단어와 함께 이 말들이 내 삶을 에너지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삶에 대한 굉장히 힘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아, 좋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 한번 그냥 따라 읽어보시겠어요?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 얼마만큼 마음 먹으시겠어요? 얼마만큼 마음.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 그 이런 교수님 계시잖아요. 언어학 박사님이시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국말이 참 재밌대요.
새해가 되면 이 먹는다는 말을 이게 음식뿐만 아니라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나이를 먹는다. 나이를 먹는데요. 돈 뭐도 먹어요? 욕도 먹는데요. 더위도 먹고 뭐 모든 걸 먹는다는 말을 많이 쓴대요. 근데 인생은 뭐 먹게 달렸다? 그렇죠. 마음 먹게 달렸다. 내가 인생에서 행복하기로 마음 먹는다는 거. 내가 즐겁게 살기로 마음 먹는다는 거. 내가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오늘 내서 감동하며 살겠다. 어린아이처럼 감탄하며 살겠다고 마음 먹을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삶 속에 정말 원하는 것이 뭘까? 가장 대부분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건강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당연히 안 가질 수가 없겠죠. 이 건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행에 대한 것도 이렇게 누구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여행,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베트남의 하롱베이인데요. 여기는 가보지 뭐 베트남을 가봤었는데 여기는 못 가봤었거든요.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의 어떤 부분들의 어떤 여행들,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들 특별히 다 하겠죠. 너무나 이 행복을 마음을 줄 수 있는. 자, 여기는 이가수 폭포입니다. 와, 이가수 폭포. 여기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국경선에 있는. 저는 이걸 다큐멘터리로 한번 봤는데 자연 다큐멘터리로 와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꼭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죠. 내 삶 속에서의 어떤 그런 여행이라는 거. 또 삶 속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꼭 이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죠. 이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너무 좋죠, 돈벼락.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의외로 왜 로또 이렇게 됐던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마다 그 그릇이 있대요. 그 마음의 그릇이 있는 것처럼 부의 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부자가 한 10억 정도, 뭐 15억 정도가 큰 부라고 생각했는데 100억이 들어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0억 정도는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돈이 아니니까 어떻게? 빨리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빨리 쓸 수 있는 게 뭐냐 도박이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여자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낭비를 해버리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심리적으로 갑자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행복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잖아요. 행복은 돈하고도 관계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밀접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행복에 대한 것들 한번 또 이렇게 진행해 볼 텐데 먼저 이렇게 행복을 얘기하기 전에요. 나폴레옹 있죠. 나폴레옹이 사람을 쓸 때 반드시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 질문을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당신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건지. 과연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안에서의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떻게 보게 되면 인생의 작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강의가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좀 전에 한번 왜 나폴레옹은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질문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인드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 운 좋다 나쁘다? 당연히 좋다고 말하겠죠. 자신감 있고 삶의 긍정적이고 태도를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이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어떤 분이 이게 행운지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이 점수를 한번 매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볼 때 스스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가? 점수 한번 매겨보세요. 매우 그렇다 20점? 아니다 빵점. 지금 현재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점수 한번 매겨보세요. 그렇죠. 주변에 운이 좋은 사람과 어울리고 있는가? 당신은 위기를 만났을 때 잘 극복하는가? 앞으로 당신이 운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점수 한번 매겨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혹시 90점 넘으신 분 점수 나왔습니까? 자, 90점 넘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90점 넘으신 분들. 아우,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자, 80점 넘으신 손 한번 들어보세요. 80점 넘으신 분들. 좋아요. 70점 넘으신 분들. 손 들어보시고. 좋습니다. 60점 넘으신 분들. 손 들어보시고. 좋습니다. 50점. 좋습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좀 그렇죠. 손 한번 들리겠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운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여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운이라는 것이. 자, 앞으로 좀 더 볼게요. 자, 이 마인드 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 영국의 심리학 박사 6명이 모여 쓴 책인데요. 이 책은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에 대한 책인데 통계학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이 행복하고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와 이야기했던 그런 행복도 다 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따라합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세 번 해보세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일본 최고의 거부가 있습니다. 사이토 히토리라는 회장인데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이게 돈 계산이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분이 책을 씁니다. 운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책을 쓰는데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운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했던 이야기가 운이 좋아지려면 feel good, 행복이라는 거. 행복해지면 운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운이 좋아져요? 행복해지면 운이 좋아진다.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운 좋은지 안 좋은, 운 좋은 날은요, 여러분 다투지도 않아요. 운 좋은 날은요, 싸우지도 않아요. 운 좋은 날은요, 웃으면 다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누가 발을 밟고 지나가도요, 화가 안 납니다. 뭐라 해요? 웃으면서 말해요. 마스에서 고맙다고 웃으면서 말합니다. 근데 기분 나쁠 때 누가 어깨 툭 치고 지나가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베리아 막 나오는 거죠. 이런 계산기. 이것은 기분 좋음이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토 히토리 회장은 뭐라고 말하냐? 나는 이 운이 좋아지면, 기분이 좋아지면 운이 좋아지는데, 그래서 이 운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 행복해 하기 위해서 뭘 하냐? 매일마다 웃는다는 겁니다.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운다는 거. 여러분 한번 2초만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웃어보시겠습니까? 2초 웃어보세요. 한번 웃습니다. 시작. 이게 뭐예요? 운이 좋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웃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웃잖아요. 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호흡의 날숨에 속합니다. 우리 몸에는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죠. 근데 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잠을 자는 것도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거. 근데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웃음입니다. 웃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 있는 부교감이 활성화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확연하게 줄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주 웃는 게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2초만, 3초만 한번 다시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렇게 웃기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기분이 좋아지면 어때요? 이야기했던 웃음이라는 것은 말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감정을 바꾸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분이죠. 기분 뜻이 뭐예요? 기의 분포도를 말합니다. 기분이 좋다라는 것은 온몸에 기가 쫙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 굉장한 에너지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기분 나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기가 딱딱딱 막혀버려요. 기가 계속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가 막히면 기절하게 됩니다. 기가 끊겨지는 거예요. 기가 끊겨진다는 거. 기분이 좋아지게 되면 기가 온몸을 퍼져나가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되고 기가 끊겨진다는 거. 그래서 이 왜 기분이 안 좋아지게 되고 이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그래서 오늘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멋진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긍정 심리학이라고 있어요. 이 마틴 셀리그먼 이 박사가 이게 주도적으로 함께 만든 이 이론인데요. 어떻게 행복해질까?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는 행복이 무엇일까를 연구해 봤더니 행복은요, 행복은 국어 사전을 펴봤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그냥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행복은 그렇죠? 기분 좋은 상태 내지 느낌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행복이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되는데, 행복은 기분 좋은 상태, 기분 좋은 느낌, 기분 좋은 상태 내지 느낌이 바로 뭐다?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고 있는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기분 좋게 할 수 있을까?
기분 좋을 때는요, 5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재밌고 즐거운 것이 그게 행복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뭐 할 재밌고 즐거웠어요? 친구들이랑 물장구 치고 뛰어놀고 그죠? 희닥거리고 막 놀 때 너무 즐거웠었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먹을 때 또 여행을 다닐 때 재밌고 즐겁죠. 이게 바로 뭐다?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뭐냐면 내가 재밌고 즐거운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죠? 그게 행복이라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시간, 뭐 소풍 친구들이랑 놀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을 할 때, 그렇죠? 당연히 친구를 재밌게 놀 때도 몰입되는 거죠. 다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취미가 있나요? 또 좋은 이렇게 어떤 모임이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이런 것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보람, 삶의 의미라고 합니다. 보람이 느껴질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누굴 봉사할 때, 기여할 때, 삶의 의미가 느껴질 때, 뭐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엄청난 보람이죠. 부모가 되었을 때. 또 아니면 내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손주가 태어났을 때, 이거는 상상도 못할 큰 어떤 그 보람이나 삶의 의미가 느껴져.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무엇인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선물을 주는 것도 그것도 큰 보람이 있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면 성취감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이뤄냈을 때. 다섯 번째가 뭐냐면 좋은 관계래요. 좋은 관계, 좋은 친구가 행복의 중요한 요소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것들을 만들기 시작할 때 굉장한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재밌고 즐거운 거, 재밌고 즐거운 게 바로 뭐다? 행복이다. 그럼 나는 어렸을 때 뭐 할 때 재밌고 즐거웠지를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가 뭐예요? 보람을 느끼는 거, 시간 가지 모르고 몰입하는 거. 그렇죠? 또 무엇을 성취하는 거, 또 좋은 관계나 좋은 친구들이 바로 뭐다? 행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의 행복보다는 우리 행복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이 모든 이것들이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라는 거죠. 스트레스는 아까 행복이 뭐라 그랬죠? 정의가 기분 좋은 상태 내지 느낌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뭐냐면 스트레스는 뭐예요?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는 그런 기분을 말할 때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가 참 이게 중요한데 좀 볼게요. 이 스트레스 안에서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는 거, 뭐 스트레스 공화국이다, 무기력, 뭐 특별시다,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어떤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뭐 직장인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굉장히 심각한 스트레스에 탈진 상태가 되는데요. 그럼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길게 이야기 꺼냈습니다. 미국의 시선 주간지인 이 토요리뷰 편집장 노만 커즌스 박사입니다. 이분이 웃음치료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웃음치료를 만든 분인데요. 이게 지게됐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이 강성 척수염이 뭐냐면 뼈 마디가 굳어지고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요. 굉장히 불치병에 속하는. 근데 이 강성 척수염에 걸리게 되는데 친구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친구가 와서 재밌는 비디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재밌는 비디오를 보다 이 노만 커즌스가 킥킥 웃기 시작한 거야. 혼자 막 킥킥킥킥킥 찰리 채플린 동영상이었는데요. 그걸 막 킥킥킥 보다 웃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10분 웃었던 거예요. 10분 웃었더니 2시간 동안 통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노만 커즌스가 놀래버린 거죠. 뭐지? 그래서 자기 생각해보니까 진통제를 맞아야 되는데 안 아픈 거예요. 기억을 해보니까 웃었던 기억에서 다시 그걸 듭니다. 또 보자마자 또 막 킥킥 또 혼자 막 킥킥 웃는 거죠. 10분 웃고 난 다음에 또 2시간 통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와, 나중에 요즘에 이제 그게 밝혀졌는데요. 웃기 시작할 때 엔돌핀, 도파민 같은 호르몬도 나오지만 통증을 잡는 엔케팔린. 이것은요, 몰핀보다 300배 강하다는 진통 호르몬제예요. 우리가 웃기 시작할 때 이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이야기죠. 웃음이라는 분이 이렇게 웃음이라는 것이 굉장한. 그래서 이 노만 커즌스 박사가 어떻게 하냐면 퇴원하고 난 다음에 호텔에 들어갔어요. 호텔에서 병원비보다 훨씬 싼 거예요, 호텔이. 그래서 호텔에서 1년 동안 웃기 시작합니다. 막 웃어요.
1년이 지난 후에 이 노먼 컨센서가 완치를 판정을 받는 거죠. 나중에 이제 UCLA에 들어가서 이 웃음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노먼 컨센서 박사가 나중에 박사가 되고 어떤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웃음은 스트레스의 방탄조끼다. 여러분 방탄조끼가 뭐예요? 총알이 날아오게 되면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봤는데 러시아의 특수부대 요원들이요 뭘 하냐면 4명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총을 딱 꺼내가지고 방탄복을 입고 하는데 방탄복에 막 총을 쏘는 거야. 야, 담력 훈련하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방탄조끼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맞아도 몸에 느낌도 안 오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스트레스가 막 오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막는 방탄조끼가 바로 뭐다? 웃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웃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웃음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 제가 웃음 이야기를 조금 제가 할게요. 자, 이 시간에 그 웃음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뭘 할 거냐면 저는 암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1년에 3,000명 정도의 암 환자를 만났어요. 많이 만났죠. 1년에 3,000명 상담을 했었는데요. 3,000명의 암 환자를 만나면서 어떤 사실을 알기 시작했냐면 표정이 밝고 잘 웃으시는 분들이 훨씬 잘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또 이제 웃음이라는 것이 치유에 좋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제가 알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1년에 3,000명 만나면서 표정이 밝고 잘 웃는 분들이 훨씬 잘 낫더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암이 오는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암이 가장 큰 원인 이유? 그렇죠. 스트레스예요. 암이 오기 전에 2년 내외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이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게 되면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잠이 오지 않고요.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이게 악순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 스트레스가 암의 가장 큰 원인이구나.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웃음이라는 것이 이분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분들을 웃게 해줄까? 제가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이 고정관념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고정관념이 뭔 줄 아시나요? 고정관념이 뭔 줄 아시나요? 고정관념이 뭐냐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고정관념은 그렇죠? 따라합니다.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다. 고정관념이 뭐라고요? 고장난 생각.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고장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고장났다는 걸 몰라. 시계가 고장나. 저 앞에 지금 시계가 있거든요. 시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멈춰버리거나 시계가 맞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죠. 웃음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웃을까요? 언제 웃죠? 그렇죠. 누구 웃겨줄 때, 좋은 일 생길 때, 기분 좋을 때, 하여튼 예를 들면 지나가다 돈 주셨을 때, 고선데 쓰리고 불렀을 때, 친구들이랑 하여튼 좋은 일이 생기면 웃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안 웃죠.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루 6번, 7번밖에 웃지 않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루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이게 몇 년도였냐 아십니까? 1995년도였습니다. 꽤 됐죠? 1995년도였는데 그때 영상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웃음의 다큐멘터리였어요. 야, 그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그 때문에 인도도 다녀오고 캐나다도 다녀오고 미국도 다녀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웃음을 배우려고. 근데 거기에 영상을 보는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웃음의 효과를 이야기하는데 웃음의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음은 최고 유산소 운동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죠. 그렇구나.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따라합니다. 웃음은 해보세요. 웃음은 운동이다. 웃음이 뭐라고요? 운동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고정관념만 조금 바꿔볼게요. 운동이라고 바꿔볼 텐데요. 한번 보세요. 운동이다. 옛날엔 개는 어디 키웠어요? 개는 마당에서 키웠어요. 바깥에서 키웠어요. 지금의 개는 안방에서 키우는 거예요. 4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요. 개를 안방에서 키운다? 이거는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개를 안방에서 키운다? 근데 지금은 당연히 개는 안방에서 키우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좀 더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보세요. 개 장례식장입니다. 개 화장터예요. 그게 개 화장터. 여러분 처음 보신 분들 계시죠? 개 화장터.
또 보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분향소입니다. 분향소. 이게 분향소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우리 고정관념. 과거에는 개는 마당에서 키우는 거였는데요. 지금의 개는 뭐예요? 당연히 안방에서. 생각이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좀 더 볼까요? 옛날에 물은 뭐예요? 물을 사 먹는다. 상상한 적 있어요? 물은 뭐예요? 그냥 어디에서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지금은 사 먹는 거예요. 물이. 과거의 어떤 생각과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 그렇죠? 자, 여러분 그 전기차는 뭐가 없어요? 엔진이 없어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는 차 상상도 못 하잖아요. 우리 어떤 고정관념의 틀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웃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웃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뭐예요?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각을 바꾸면, 그렇죠? 인생이 바뀐다. 한 번 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는 삶에 웃을 일이 없다고 말하지만요, 웃음에 대한 생각을 제가 어떻게 바꾸라고 했어요? 운동이라고 바꿨습니다. 웃음은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다. 운동이라는 생각을 바꾸고 난 다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이렇게 웃어도 90%라는 효과가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고 운동하는 거예요. 억지로 웃어도 웃음 효과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좋아요. 하하. 모든 사물을 볼 때마다 웃는 거예요. 바닥을 보자마자 웃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좋아요. 하하. 좋습니다. 벽을 보자마자 웃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하. 사람을 보고도 마주보시고 만날 때 사람 보고 웃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하하. 이렇게 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제가 비운다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잖아요. 천장을 보자마자 조금 더 길게 위를 한번 보세요. 고개를 들잖아요. 그럼 좀 더 길게 웃을 수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하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하루 15초 동안 그냥 웃으면 며칠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틀. 여러분 15초 정도 웃잖아요. 그러면 이틀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분 전환, 생리적인 반응, 호르몬 반응, 아까 행복한 것 같던 그런 마음들도 신체 웃기 시작할 때 200사랑의 근육이 움직여지고요. 사각벽에서 뼈마디가 움직여집니다. 웃기 시작할 때 안 좋은 공기들 독소를 밖으로 배출시켜주고요.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게 되면서 몸에 활력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몇 초 웃으면 15초. 해볼까요? 15초 얼마만큼인지 짧은 게 아니에요. 3번 정도 웃어야 15초입니다. 어깨 펴시고. 좀 밝게 하시고 제가 한번 시간 한번 재볼게요. 15초 한번 웃어봅니다. 이틀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자, 함께 웃으면 33배 효과가 좋으니까 15초 웃어봅니다. 지금부터 따라합니다. 하하 15초 웃습니다. 시작. 시간 굉장히 안 가죠. 여러분 이게 15초예요. 이게 15초.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15초 웃으면 이틀을 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자, 그래서 한번 크게 웃으면요. 윗몸 이렇게 몇 번? 25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크게 웃어봅니다. 시작! 윗몸 이렇게 25번의 효과가 있대요. 그렇죠? 또 한번 볼까요? 10초 동안 웃으면 노젓기 3분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10초 동안 시작! 노젓기 3분이래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박장대소 할 때 100m 전력 질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뭐 할 때? 박장대소 뭐예요? 손뼉을 치고 운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웃기 시작할 때 웃음을 보게 되면 그냥 빙그레 번그레도 있지만 요번에 여기다가 물론 미소도 있지만 조금 더 웃음이 큰 소리 나기 시작 손뼉을 치고 대소 크게 운다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고 배야 포목절도 배를 움켜쥐고 크게 운다. 그러면 뱃살이 빠집니다. 또 하나는 간까지 진동이 나요. 그래서 많이 웃으면서 술을 한 잔씩 약주를 드시잖아요. 안 빨리 술 깹니다. 기분 나쁠 때는 술이 금방 취해버려요. 근데 막 웃으면 즐겁게 먹잖아요. 술도 안 취하고요. 취하더라도 금방 깨버립니다. 왜? 우리 몸에 있는 간을 해독시킨다는 거예요. 웃음이라는 것이. 장을 움직이게 하고 몸 전체를 활성화하게 하는 것이 뭐다? 웃음의 위력인 거죠. 자, 그래서
박장대. 우리 5초만 해봐. 5초 아시겠죠? 한번 몸을 움직이시면서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렇죠. 움직여 보시고, 그렇죠. 손뼉도 한번 쳐보시고 5초만 웃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 박장대소 하면 자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쉽니다. 따라합니다. 아 좋다. 아 좋습니다. 자 코로 한번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 좋다.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했어요? 기분 좋은 상태내진 느낌. 여러분 이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으면 짜증이 안 나요. 모든 것들이 이뻐 보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그런 에너지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웃음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웃음에 대한 책을 10권 정도 책을 썼는데요. 이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5년 동안 노인들 대상으로 뇌 기능 테스트를 해왔는데요.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감이 강한 사람보다 뇌 크기가 몇 프로 정도? 20% 작았다라는 거예요. 기억력과 학습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 나타났는데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뇌 기능 저하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웃음이라는 것이 사람들 안에서 그런 굉장한 에너지를 있게 만드는 멋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억지 웃음 효과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레몬이 있습니다. 레몬이 있고 아주 신 레몬 보이시나요? 칼이 잘라져 있고 아 쉬어 냄새 맡아 오호 침이 나오잖아요. 우리 뇌는요 진짜와 실제와 상상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억지라도 웃으면 웃는 감정이 뇌를 자극하여 우리 몸이 실제로 웃는 것과 뭐예요? 거의 비슷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억지로 웃어도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과학에서는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속설이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웃으면 복이 온다. 저 빨간 테두리 한번 보이면 읽어보세요. 얼굴 근육은 뇌신경과 연결돼 있어서 볼펜을 치아로 물었을 때 이렇게 이건 뭐야 이거? 웃는 표정이잖아요. 그러면 뇌는 어떻게 반응하냐? 우리 주인님이 웃는구나 행복하구나 라고 반응하면서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킨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 입 나온 거예요. 입 나온. 화가 나면 어떻게 해? 삐졌다 그러죠. 입 나왔다 그러죠. 이렇게 입을 내고 있으면 어떻게 뇌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 주인님이 화가 났구나 라고 반응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뭘 해? 표정을 미소 짓고 표정을 밝게 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한 우리 안에 그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웃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억지 웃음 효과는 똑같다. MBC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저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소장님 이 웃음이 얼마나 좋은지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웃기 전에 피를 뽑고 그 다음에 웃고 난 다음에 15분 동안 우리 소장님 웃게 해주세요. 웃게 해주고 난 다음에 피를 뽑아서 혈액체 웃기 전 채취, 혈액 채취, 웃음 후 혈액 채취를 해서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웃겼습니다. 웃고 난 다음에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보세요. 이 이뮤글로빈 A라는 게 뭐냐면 감기와 질병 예방 효과적인 아주 좋은 게 면역이 올려주는 건데요. 다 올라갔어요. 288에서 330으로 또 287에서 313으로 다 올라가 있죠.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습니다. 코티졸이라는 거예요. 이 코티졸이 감소가 되면 당 수치도 저하가 되고 면역력 강화 기능 효과가 있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 떨어졌습니다. 3.7, 4.8, 4.0, 9.7로 웃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거죠. 정말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사실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과연 이게 외국의 자료 같은 경우는 이런 자료가 많은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웃음이라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한번 또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미소나 웃음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는 입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입이 아니라 눈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웃는지 안 웃는지는요. 모나리자의 미소를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 모나리자는 웃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입을 가려보면 압니다. 보세요. 어때요 표정이? 무섭죠. 표정이 좀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는 왼쪽에는 미소를 짓는 것 같지만 우리 오른쪽에서는 어때요? 완전 인상 탁 쓴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미소 짓는 연습은요. 그 사람 입술뿐만 아니라 눈까지 함께 움직일 때 그렇다라는 거. 자, 이걸 디센 미소라고 하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의 심리학과 투 교수가요. 1960년도 여 졸업생 141명의 졸업을 보면서 사진을 가지고 진짜 미소, 디세 미소라고 해요. 지은 집단과 가짜 미소를 지은 집단을 나누어 몇 년 동안? 30년간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졸업을 보면서 진짜 미소, 디세 미소 집단이 가짜 미소를 지은 집단보다 어때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개인적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연봉도 훨씬 높은 걸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진을 찍잖아. 졸업 사진 찍는데 다 찍습니다. 착하게 했는데 거기는 의도적으로 입꼬리를 올린 사람이 있었고 진짜 이렇게 미소 지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진짜 미소를 지은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돈도 많이 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미소는 미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까지 삶에 갖고 있는 그 관점까지 영향력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 미소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술이 위로 올라가고요. 두 눈이 약간 양성기죠. 눈가 주름이 잡혀요. 약간의 주름이 잡혀질 때 이게 진짜 미소, 디세 미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디세 미소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연습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붓글 씻을 때 붓글씨를 작게 쓸까요? 크게 쓸까요? 크게 합니다. 왜요? 이 크게 하는 것이 글씨, 펜글씨도 마찬가지예요. 작게 쓰는 게 아니라 크게 씁니다. 작게 쓰는 게 아니라 크게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웃음도 미소 연습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슨 연습하는 걸까요? 그렇죠. 크게 웃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크게 웃는 연습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손석희 씨 아시죠? JTBC 총괄 사장이었잖아요. MBC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MBC 손석희 씨는 10주년 기념 방송에 방송 10년 동안 수만 명을 인터뷰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되었을까요? 제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왜 하겠습니까? 정답은 저였습니다. 이 손석희 생방송 아침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전화 이렇게 했잖아요. 전화가 이렇게 왔는데 뭐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예 소장님 그 웃는 방법이 있습니까? 웃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석희 씨 저를 따라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해보세요. 하 하하 따라해 보세요. 하 하하 하하하 제가 그냥 따라하라고 그냥 웃었어요. 이분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없어 웃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손석희 씨가 이제까지 날 웃기는 사람이 당연히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웃음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위력적이냐면 의도적으로 따라하는 것만 하더라도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 옛말에 웃으면 복이 와야죠. 복이 와야 웃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에서 웃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하면 웃으면 복이 와요. 한자로는 소문만 복내입니다. 소문만 복내. 소문의 뜻이 뭐예요? 웃는 집 문으로 라는 뜻입니다. 레는 뭐예요? 온다라는 뜻이고요. 뭐예요? 몇 가지 복이? 만 가지 복이 온다라는 겁니다. 소문 만복내. 웃는 집 문으로 만 가지 복이 온다.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이게 그 웃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긍정 효과를 낸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거 보세요. 무라카미 가즈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유전학 쪽에 노벨상 후보로 항상 올라갔던 분이에요. 자, 보세요. 인간의 깨 있는 유전자 몇 프로?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97% 유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우리 안에 있는 건강 유전자의 97%가 뭐 하고 있다? 잠을 자고 있다. 마음이 항상 플러스가 되도록 하면 유전자는 플러스의 온수직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이너스를 생각하면 마이너스의 온수직해집니다. 다시 말해 행복한 생각을 하면 유전자는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하는 방향으로 이 유전자 온수위치가 켜지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병드는 방향으로 유전자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웃는 것만으로 몇 개? 23개 유전자가 켜진다는 겁니다. 놀랍죠? 자, 오늘 이 시간 한번 웃을 때마다 건강 유전자가 몇 개 켜진다고요? 23개. 자, 어깨 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지금 웃으면 어떻게 해요? 23개자 깨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웃으면 46개.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웃는데 좀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어깨 펴시고. 표정 밝게 하시고. 자, 좋았던 일, 기분 좋았던 일 떠올리면서 한번 웃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한번 웃을 때마다 몇 개 유전자? 23개 유전자가 깨어난다. 한번 웃을 때마다 몇 개 깨어난다고요? 23개 유전자가 깨어난다라는 거.
좋습니다. 한번 웃어봅니다. 준비 시작. 23개 깨놨어. 한 번 더 시작. 46개 한 번 더 시작. 69개 한 번 더. 박수 한번 치면서. 여러분 스위치가 온 되는 거예요. 스위치가 온 켜진다. 내 안에 있는 건강 유전자가 행복 유전자가 막 춤추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요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제 그 암 환자분들이나 우울증 치료를 이렇게 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이거 한번 저랑 따라 보세요. 따라 읽기만 해도 웃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손석희 그 씨한테 했던 게 이걸 썼던 거예요. 자, 한번 저처럼 따라해 보세요. 소리 좀 크게 하면 좋습니다. 따라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하면 좋아요. 좀 더 크게 하세요. 여러분, 아 좋아요. 조금 더 크게 합니다. 좀 더 크게. 여러분, 좋아요. 웃음이 건강에 좋은 거 다 아시죠? 좋습니다. 건강 웃음에는 따라하세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아, 좋아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아, 좋습니다. 첫째, 크게 웃는다. 크게 웃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좋아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하. 하하하! 정말 잘하십니다. 둘째, 길게 웃는다. 길게 웃으면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신체가 활성화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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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하십니다. 셋째, 배와 온몸으로 웃는다. 배와 온몸으로 웃으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고 오장육부가 튼튼해집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크게 하하하 하하하 박수를 치며 웃습니다. 시작. 정말 잘하십니다. 여러분 숨을 한번 고개를 들이쉬고 내쉬면서 따라합니다. 아 좋다. 아 좋아요. 코로 한번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 좋다.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너무 좋죠? 웃음은요 내 삶에 활력을 주거든요. 저는 아침마다 뭘 한 줄 아세요? 웃음 친구를 합니다. 핸드폰이잖아요. 웃음 친구가 뭐냐면 여러분 술 친구는 뭐예요? 같이 술 마시는 거예요. 등산 친구는 함께 등산하러 가는 거예요. 웃음 친구는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걸어줍니다. 제 웃음 친구는요 진천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당연히 했겠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핸드폰 있으면 들어보시고 핸드폰 없으면 상상으로 이렇게 핸드폰 들었다고 상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함께 웃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웃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 웃음 친구입니다. 말하세요. 나 웃음 친구입니다. 지금부터 웃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하하 10초만 웃겠습니다. 시작. 오늘 멋진 날 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10몇 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웃고 있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웃으니까 어떤 일이 웃으면 뭐가 온다 그래요?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동의보감에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웃는 웃음은 보약 10첩보다 낫다.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웃고 시작하게 되면요 내 삶이 얼마나 활력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뻐할 일 있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웃게 되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157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어디 갔다 왔냐면 UDT 우리 동네 특공대 방위 출신인데요. 늘 키 때문에 열등감이 많다가요. 하루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외쳤어요. 야호 외치는데
밑을 내려보는데요.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키가 다 똑같은 거예요. 밑을 내려보는데 그때 내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논란이 벌어졌냐고요? 아, 나는 작은 게 아니었구나. 남이 큰 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요. 모든 게 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키는요. 크다 작다가 없어요. 왜? 비교만 하지 않으면. 또 하나, 키는요. 장점들도 의외로 많아요. 키가 작은 장점 첫 번째 뭐예요? 돈을 빨리 줄 수 있어. 비를 늦게 맞아, 비를. 하지만 세게 맞아.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침대를 가로 져도 괜찮고 세로 져도 괜찮아. 이불을 가로 덮어도 괜찮고 세로 덮어도 괜찮아.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키가 작은 것이 유전학적인 우상에 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생각을 바꿨잖아요. 우리의 웃음에 대한 생각을 바꿨어요. 웃음이 뭐다? 운동이다. 웃음은 유산소 운동이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야, 정치를 봐라, 경제를 봐라. 뭐가 웃을 일이 있냐? 아니에요. 웃음은 뭐예요? 운동이에요. 운동은 아침에 할 수 있고 점심에 할 수 있고 저녁에 할 수 있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디서나 우리는 운동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냥 먼저 웃으면 된다. 운동이니까.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회의를 할 때 아니면 누구 사람을 만날 때 비즈니스 하시는 분 뭐 있잖아요. 걱정이 있습니까? 먼저 웃는 거예요. 어떻게 웃는 거 어깨 펴시고 표정 밝게 하시고 그냥 웃는 길을 가다가 우울해지잖아요. 핸드폰을 꺼내세요. 그리고 웃는 거예요. 이렇게 웃는 겁니다. 뭐라고? 뭐라고? 1등 했다고? 야 축하한다. DS 1등 했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웃음들이 삶을 굉장히 활력있게 만든다라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하나 하고 마무리 지을 텐데요. 여러분 이 기쁨과 웃음이 에너지 있게 만드는 멋진 근래요. 새로운 학문이 하나 있습니다. 신경심장학이라고. 이 신경심장학은 뭐냐면 이 심장이 생각을 하고 명령을 한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생각을 하고 명령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심장이 생각을 명령을 해? 뇌가 하는 거지. 이 심장 이식술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이 학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장 이식술을 받았는데요. 걷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당연히 심장이 무리가 왔겠죠. 이 이식술을 받자마자 이 사람이 걷고 뛰고 낳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마라톤 대회를 나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심장의 원래 주인이 마라톤 선수였던 겁니다. 책을 한 줄도 안 봤던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벌어졌냐면 이 심장 이식술을 받자마자 책만 보는 거예요. 특별히 시지만 보는 거예요. 시를 외우고 쓰고 알고 봤더니 이 시를 줬던 심장 줬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시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심장이 나오면서 심장이 가장 건강한 파동을 그릴 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는 행복할 때였고요. 또 하나는 감사할 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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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함께 1시간 20분 동안 이렇게 웃는 것도 뭐예요? 감사한 거죠. 그죠? 이런 좋은 강의 듣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고요. 여러분 감사가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심장에 있는 파동이 바뀌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 하나가 뭐냐면 가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보세요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감사해요. 고마워. 감사해. 그렇죠. 우리 안에서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심장의 파동도 아름답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만날 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재밌었습니까? 제가 했던 거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냐 생각의 총합이 내 인생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뀐다 그랬죠. 생각이 보여지는 곳이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죠? 또 하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얼굴 표정과 말 한 번에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웃음이라는 거. 웃기 시작하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웃기 시작하면 표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웃음에 대한 생각을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아니에요.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고요. 기뻐할 일이 있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기는 거고요. 먼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 웃는 거예요. 먼저 기뻐하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운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말하기 시작하세요. 행복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거운 거, 몰입하는 거. 그래서 또 얘기했죠? 또 뭐였어요? 얘기했던 것처럼 보람을 느낄 때, 또 성취감이나 좋은 친구가 그게 행복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많이 웃으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웃으시고 크게 웃고
길게 웃고 배가 온몸을 웃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 속에 놀랄 일이 벌어질 텐데요. 어깨 펴시고 마지막으로 한바탕 웃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어깨 다 펴시고 표정을 밝게 하시고. 여러분 누구나 다 한 번은 이 지구별을 떠나게 돼요. 이 지구별 떠날 때 어떻게 떠나고 싶어요? 웃으며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때요 내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래 참 마음껏 웃고 그렇죠? 내 삶에 대해서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웃어볼 겁니다. 어깨 펴시고. 그렇죠. 좋습니다. 한번 한바탕 박수 웃고 난 다음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죠? 아 좋습니다. 즐거워 감사합니다. 절덕높이 따라합니다. 하! 그렇죠. 하하! 박수 치며 5초만 웃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시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웃음연구소 이효섭 소장님의 힐링 프로그램 웃음치료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화성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소진 예방교육에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개별 메시지로 그 만족도 조사가 다 갔을 겁니다. 그 만족도 조사까지 제출을 하셔야 오늘 출석 확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만족도 조사 출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성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소집 예방 교육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